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전문가 김수영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윤서혁입니다. 빠빠빠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놀랐죠? 자, 금요일은 금사빠 두 분 전문가 분들을 만나는 데다가 또 주말까지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제가 좀 많이 발랄해지는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금요일 재무고민 상담소 시간.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 모아서 두 분께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던져드리고 있고요. 두 분이 아주 말끔하게 속 시원하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시죠. 오늘도 사연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분이 속 시원하게 해답 좀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네. 한 분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2417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구 중에 자기네 집 TV가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받았대요. TV뿐 아니라 이런저런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도 보험 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아니 대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그런 것도 보장이 됩니까? 네, 요거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네. 예전에 저희가 바캉스 가기 전 준비해야 될 보험 편에서 아마 살짝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 특약입니다. 네, 특약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주택화재 보험에 요 특약을 이렇게 끼워서 이제 가입을 하죠. 예전엔 6대 가전제품 수리비였는데 요즘은 6가지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서 뭐 14대 혹은 22대 가전제품 수리비까지도 보장이 되는 특약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보장을 다 넣는다 그래도 보험료는 보통 월 1만 원대 전후로 보험료도 저렴하고 수리비 한도도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특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TV 고장나면 업체에 AS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AS 맡기고 수리비가 2만 원 공제한 나머지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AS 무상 아니에요? 무상 수리 기간일 땐 당연히 무상으로 받는데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난 다음에 TV가 고장이 안 나보셨군요. 그렇구나.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네. 유상 기간이 됐을 때 그렇군요. 오, 좋은 특약이네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5735님의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 중인데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출을 알아보던 차에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약관 대출이 가능한 걸 알아서 약관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관 대출이 좋을까요? 중도 인출이 좋을까요? 이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아무래도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을 유지 중이신 것 같거든요.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야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관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죠. 근데 이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중도 인출은 말 그대로 인출을 하는 것이기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자를 안 내니까 중도 인출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이게 만약에 변액 같은 상품이라면은 중도 인출을 받으면 인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운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지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한 단기로 대출을 받으실 거라면 이자를 납입하시더라도 약관 대출이 유리하고요. 가입 중인 상품이 변액 같은 투자성 상품이 아니거나 이걸 좀 길게 쓰실 거라면 이자가 없는 중도 인출이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수익률은 네. 내가 얻을 거를 적게 얻는 거지만 약관 대출은 내가 대출을 해서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도 인출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주식장을 보면은 대세 상승하고 대세 하락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세 상승장 때 뭐 수익률이 10몇 % 이렇게 난다면 뭐 3, 4% 내는 약관 대출보다는 당연히 중도 인출 안 하고 거기다 넣어놓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봐야 되는 거. 여러 가지를 또 따져봐야겠네요. 네. 네. 자, 여기까지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금요일에 재무고민 상담소 오늘 본격적인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가요? 두 분? 네, 오늘 주제는 보험료의 비밀입니다. 얘도 비밀이 있어요? 네, 있다네요. 네.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이렇게 밀리지 않고 내고는 있지만 이게 내가 비싸게 내는 건지 아니면 남들보다 싸게 내는 건지 도통 알기가 어렵죠. 맞아요. 왜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보험료를 내는지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대체 보험료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 진짜 궁금하시죠?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키분들도 다들 보험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근데 본인들의 보험을 하나 둘 떠올리면서 참고를 해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얼른 시크릿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보험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계약과 기본계약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보장을 넣으려면 무조건 이건 기본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못 빼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주계약 또는 기본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보험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아주 많은데요. 제가 아마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쭈디가 지금 안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보험을 하나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 암만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을 꺼내서 쭉 한번 보시면 꼭 보장들 위에 기본계약 혹은 주계약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보험 가입할 때 보면 필요한 보장들 말고 내가 필요하다고 가입하려고 했던 거 말고 위에 뭐가 꼭 쭈루루루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이 기본계약과 주계약을 가입을 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에 암이나 이런저런 보장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약이나 주계약을 보통 사망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런데 쭈디가 필요한 건 아까 사망이 아니라 안보장이었죠. 그럼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안보장 이외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하는 이 기본계약이나 주계약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겠죠. 그렇죠. 안보장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줄이지는 못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줄일 수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넣어야 하는 기본계약, 주계약 이런 거를 최대한 줄여야 똑같은 보장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줄여요? 좀 전에 안보장을 가입하기 위해 필수로 넣어야 하는 기본계약이나 주계약은 사망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아파서 사망하든 다쳐서 상해로 사망하든 어떤 종류의 사망이라도 무조건 보장해줘야 하는 일반 사망 후요. 아니면 다치거나 상해로만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상해 사망.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보험료가 더 비쌀 것 같은가요? 조건에 상관없이 사망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일반 사망이 더 비싸겠죠? 네, 이제 쭈디들 아주 잘 아시는군요. 당황하셨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많이 더 비쌉니다. 네. 한마디로 똑같은 안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렇게 비싼 일반 사망으로 잡고 안보장을 넣어야 하는 보험이냐 아니면 다소 저렴한 상해 사망만 넣고도 안보장을 넣을 수 있는 보험이냐 아니면 이런 걸 아예 안 넣어도 가입이 되는 보험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확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보장이지 사망보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보장이 뭐냐에 따라서 가입할 때 필수 기본계약, 주계약 어느 거냐 꼭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야지 똑같은 보장을 남들보다 더 비싸게 가입하는 실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이건 오늘 예로 들은 안보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 외 질병수술, 입원, 상해, 운전자 보험 등등 모든 보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간혹 예전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험료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막 2배, 3배 넘게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부분 이 주계약이나 기본계약 때문인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어쩐지 제가 제 보험들을 싹 정리해봤는데 저는 분명히 종신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상해 사망 보험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본계약이나 주계약 때문에 똑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를 남들보다 2~3배 더 많이 내고 있다. 억울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하나의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의 보험의 특징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해진 보험료를 20년, 30년 내야 하는데 똑같은 보장을 남들보다 비싸게 가입한다면 이거 당연히 억울한 일이겠죠. 총 내야 할 보험료로 치면 어마어마한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혹시 보험료가 내가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오늘 꼭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수현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간혹 가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인한테 가입하는 게 왜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지인이 어떤 특정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 보험회사가 좋은 보험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쭈루루루루 가입을 한다면 어떤 상품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 1, 2, 3, 4, 5를 가입했다면 1번은 좋을 수 있지만 2번은 다른 회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3번은 또 다른 회사가 좋을 수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있어서 한 보험회사의 상품만 1, 2, 3, 4, 5를 가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회사의 보험과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보장을 걸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회사의 상품만 다 가입하는 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요. 청취자분들도 반드시 나와 우리 가족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셔서 내가 한 회사 것만 주르륵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같은 회사 것만 주르륵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3배의 보험료를 내고 계실 수 있어요. 자, 앞서 3부에서는 보험료의 비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줄이거나 피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상담 사례도 앞선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3부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좀 사연인데요. 네.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험료를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 있지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 때문에 더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속상하다. 네,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내는 보험료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괜한 돈을 더 내고 있는 거라면 그건 낭비고 아까운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 가족의 보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사실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 잘 이거 알기 어렵죠. 또 각자 하시는 본업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보험증권 내용까지 세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야 싶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또는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아이들 보험을 왜 가입을 했는지. 어쨌든 아플 때 큰 병원비 나갈 일 생길 때 그때 이거 제대로 써먹으려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생각보다 형편이 없거나 내가 생각한 보장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것만큼 아찔한 일도 없겠죠. 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평가도 해주세요. 네. 청취자님 가족은 3인 가족이었고요. 네. 보험료로 한 달에 92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많이 내시네. 네, 그렇죠. 한 분씩 보험료를 좀 말씀드리자면 청취자님이 42만 원, 부인은 38만 원, 그리고 자녀는 12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보장 내용을 보고 다시 보험료를 보면은 보장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디도 보험에 가입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네. 내고 있는 보험료의 최소한 몇 %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내고 있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100%가 보장 보험료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뭐 적어도 7~80% 정도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청취자님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내고 있는 보험료의 30~40% 정도만 써먹을 수 있는 보장이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불필요하게 내고 있는 보험료거든요. 말도 안 돼.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청취자님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까지 모두 다 가입 중이거든요. 이걸 보면 아래 암이나 뇌, 심장, 혈관, 수술 이런 보장들이 기껏해 한 1,000만 원. 그것도 뇌나 심장 진단금은 가장 보장이 협소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인 종신보험이 14만 원인데 그런데 이 중에 암, 뇌혈관, 심혈관, 수술 특약들의 보험료를 다 합쳐도 5~6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8만 원은 왜 더 내는 것이냐? 바로 주계약 때문에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5~6만 원짜리 보장을 받기 위해서 7~8만 원 정도의 주계약이 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5~6만 원짜리도 안 되는 보장인데
어쨌든 매달 14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계약, 기본 계약 때문에 쓸데없이 보험료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앞서 3부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요. 암이 필요하다고 딱 암만 가입할 수 없고 보통 위에 주계약이나 기본 계약을 넣고 아래 암이라는 보장이든 뇌혈관 진단비든 등등을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의료실비 등등 대부분의 보장 보험료는 직업이나 나이 등의 정해진 요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누구만 비싸게 또 누구는 싸게 이렇게 가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디에서 보험료가 판가름되느냐? 바로 주계약이나 기본계약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주계약이나 기본계약은 보통 사망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 아니면 아예 안 넣어도 가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암보험도 똑같은 수술비 보험도 보험료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보장을 크게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이네요. 어떤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느냐 이 선택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저한다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정해진 보험료를 최소 20년 이상 내는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남들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알차게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청취자님 가정보험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유지할 보험과 정리하고 새로 손봐야 하는 보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유지할 보험은 종합보험, 그리고 남편분의 경우 납입이 끝난 암보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고 부인도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이 있는데 예전에 잘 가입한 실비이기 때문에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가입이 되어 있고 유지를 해야 될 보험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정리해야 될 보험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지금 남편분은 아까 설명드린 부인분의 종신보험하고 비슷한데요. 네. 남편의 통합보험과 종신보험 우선 정리를 하시고요. 부인의 종신보험 한 건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화로 가입했다는 건강보험도 이게 갱신형이라서 이게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암 1,000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 남편과 부인 모두 암 5천만 원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 2천만 원까지 합쳐서 3대 진단비를 지금보다 한 3-4배 키운 거죠. 이렇게 하면 기존에 42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남편분의 보험료는 유지하기로 한 보험과 새로 보완한 보험을 합쳐서 한 28만 원대로 줄고요. 네. 부인은 38만 원이던 보험료가 21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많이 주네요. 보장의 범위는 커지고 보장은 넓어지고 납입 보험료는 확 줄어들게 되죠. 자녀분은 보험료가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녀 보험도 볼까요? 네, 기존에 가입 중인 자녀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분석을 하다 보면 부분 리모델링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할 때도 있고요. 네. 아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때도 있죠. 지금의 자녀보험은 아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쪽인데요. 자녀의 보험을 가입할 때 꼭 빼먹지 말아야 할 필수 보장이 실손의료비,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 이런 필수 보장들을 빠짐없이 모두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12만 원이던 보험료가 9만 원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가족 총 보험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3인 가족 92만 원이던 보험료가 59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죠. 3인 거의 100만 원이면 이건 너무 많습니다. 자, 보험에도 보장이 아니라 필수 보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보험도 보험 노릇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챙겨야 할 보장은 1도 못 챙기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들이 더 적은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볼까요? 2735님이 주계약으로 일반 사망이 들어있는 거랑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거랑 두 가지가 뭐가 다를까요? 종신보험은 비싸니까 주계약으로 일반 사망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마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을 문의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계약이 일반 사망, 아니.
주계약에 일반 사망이 들어 있는 걸로 가져가면 사망 네.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사망 보장이 되니까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에 일반 사망이 들어 있으면 어쨌든 사망 보장이 되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일반 사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꼭 돌아가실 때까지 일반 사망이 필요 없다면,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까지만 보장받는 그 보장의 시리즈를 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의 스타일로 일반 사망을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사망을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받을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유세영 전문가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종신보험은 대부분 생명보험 쪽이고 그리고 손해보험 쪽은 대부분 질병, 일반 사망이 아니라 질병 사망하고 상해 사망으로 나뉘거든요.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질병이든 상해든 간에 사망하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목적이 있다면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상해 사망만 넣었는데 질병 사망으로 손해보험에서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확률이 높은 건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 더 높고요. 그게 아니라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나눠서 하려면은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사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망할지를 판단해서 유리한 걸 따지고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한 분 더 물어보셨어요. 0039님이 주계약으로 사망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여러 가지라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한 번도 저한테 선택해 보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어려운데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랑 이게 다시 연계되는 내용인데 생명보험은 대부분 주계약, 사망을 담보로 경우가 많고요. 손해보험은 굳이 뭐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이 아니더라도 80% 이상 후유장애, 뭐 50% 이상 후유장애, 고도 후유장애 이거를 주계약으로, 그러니까 기본 계약으로 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사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뭐 그리고 장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이 80% 이상 다쳐야 된다면 식물인간이나 코마 상태이죠. 물론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내 보험료를 불리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그런 걸 왜 주계약에 넣습니까? 보험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만 너무 유리한 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다른 소비자들한테만 유리한 담보를 넣는다면 보험사들은 경영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너무 과도하게 나서 소비자가 불편이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코마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80% 후유장애라는 거는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사망 수준이다. 그거를 주계약으로 잡느니 차라리 뭐 암보험비를 조금 더 비싸게 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보험비를 조금 더 비싸게 잡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을 들게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주계약으로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를 그렇게 잡아놓느냐. 저는 그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80% 이상 다치거나 장애를 입는 분들도 분명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지금 주디가 얘기하는 거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제가 금감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김지연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망했을 때 사망한 분이 보험 들은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사망이 주계약으로 상해 사망이 주계약으로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럼 그분이 상해 사망을 들고 있었다는 거를 누군가가 알고 혹은 보험사가 알아서 그거를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유족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청구를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아니면 답변을 담당자가 다 드리자면, 해야 되는 건지? 네, 지금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예, 언제 내가 무슨 보험에 가입했는지 본인조차 모를 때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본인이 확인해야 되지만 돌아가실 때는 유가족이 유가족인 걸 증빙할 경우에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던 내보험 찾아줌이라든가 내보험 다보여 같은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이제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보험 뭐가 있나 혹시 받을 거 없나 그걸 또 다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좀 더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조회가 나중에 사망 이후에 가능하고요. 유가족이. 그리고 요즘은 사망을 하시면 원스톱 상속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하면은 보험이라든지 금융,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의 금융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망을 했는데 사망보험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지연님의 궁금증도 해결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똑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보험 상품인데도 가입 당시에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게는 2~3배 차이 나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 받으셔서 줄줄 새는 보험료를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요즘 매일 뉴스에서 경제 전망 소식 들으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음식값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고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이라서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이럴 때 보험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월 지출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월요일 예고 부탁드립니다. 네, 돈키호테 월요일 돈을 키우는 시간에는 소중한 내 돈을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윤성혁 전문가님처럼 해주셨네요.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재무고민상담소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